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곡선의 매개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이클로이드 관련된 트로코이드, 하이퍼사이클로이드, 에피사이클로이드 이런 거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전체 매개화된 곡선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들, 기하학적인 성질,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어서 해보고 문제에 대해 풀어보고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한번 차근차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4-1번 볼게요. 자, 곡선 x는 코사인 세타랑 y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이 곡선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이 곡선이 어디 위에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세타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x고 사인 세타는 y-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 위에 x, y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바로 이 원 위에 x, y가 놓이게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1,1에 있다가 안 눌리네요. 잠시만요. 자, 처음에는 1,1에 있다가 이제 세타가 또 2분의 파이로 가면 0,1로 가죠.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 또 여기로 가고 그 다음 여기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한 바퀴를 돌겠죠.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면. 자,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위쪽 부분을 회전시키고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을 회전시키고 이걸 두 개를 더 해주면 우리가 회전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위쪽 부분 회전하는 거랑 아래쪽 부분 회전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적분 활용 시간에 우리가 토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조금 이 원이 이렇게 띄어져 있긴 했지만 여튼 똑같아요. 토러스라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자, 지금 매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자, 일단 이 초록색부터 우리가 적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초록색은 세타가 0일 때부터 세타가 파이일 때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회전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y는 f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죠? y는 fx라고 주어져 있을 때 a부터 b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회전한다고 칩시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선분을 여러분이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는 y인데 그거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고요. 그죠?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 그죠? 호의 길이를 이제 적절하게 곱해주면 즉 ds를 곱해주면 걔가 이제 약간 원뿔대 넓이, 옆넓이가 나온다 그랬죠. 이걸 전부 다 더해주면 우리가 그 회전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y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yx에 대해서 표현하고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세타에 대해서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고 ds도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결국 인테그랄 2파이 y ds를 계산하면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있는 y도 ds도 전부 세타에 대해서 바꿀 거라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y는 뭔지 알잖아요. 지금 1 플러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ds만 여러분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ds는 루트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dx d세타의 제곱 플러스 dy d세타의 제곱에 d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제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고 루트 씌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s는 뭐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사인 세타고요. 그리고 1 플러스 사인 세타 미분은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ds는 d세타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ds 대신에 그냥 d세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세타는 지금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초록색 선분을 회전시킨 회전면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빨강색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빨강색은 똑같이 인테그랄 2파이 y ds로 해주면 되고 y도 변하지 않죠? y도 1 플러스 사인 세타 똑같고
ds도 d세타 똑같은데 변하는 건 적분 구간입니다. 세타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거니까 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파이부터 파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이에서 점점 커지는 거죠. 파이에서 0 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안 돼요. 파이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2파이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그냥 바로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더한 게 우리 정답이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d세타 얘를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얘 적분해주면 자 2파이 꺼내주시고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2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파이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해도 1이니까 이거 날라가고요. 그래서 남는 거는 4파이 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4파이 제곱이 됩니다. 토러스에서도 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고 그때 했었던 거보다 훨씬 좀 계산이 깔끔하다는 거를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지난 정적분 활용 시간에 했던 토러스 문제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유제 4-1번 회전면 넓이 구하는 거 연습해 봤고요. 자, 유제 4-2번 보겠습니다. x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y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한대요. 이걸 좌표표면상에 나타내고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림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기가 어렵죠. 이걸 어떻게 뭐 세타는 x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기가 어렵고 그냥 실제로 세타를 움직여 보면서 우리가 x, y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나중에 극좌표계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게 이게 그냥 무작위로 생긴 게 아니죠. 조금의 규칙성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엔 코사인 세타가 붙었고 이쪽엔 사인 세타가 붙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해석을 해볼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죠. 물론 이제 사실은 절대값이 붙긴 할 거예요. 네, 절대값 1 플러스 2 사인 세타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x, y라는 점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절대값 1 플러스 2 사인 세타다. 이걸 먼저 관찰할 수 있고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x, y가 x축과 이 점을 제가 P라고 해볼까요? P가 이제 x, y라고 이제 점을 놔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O라고 한다면 OP라는 선분이 OP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y에다 1 플러스 2 사인 세타를 곱해줬다는 얘기는 그냥 이 길이를, 이 벡터를 1 플러스 2 사인 세타 배 해줬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x, y랑 평행한 단위 벡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 것이고 거기다가 1 플러스 2 사인 세타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방향이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여튼 얘랑 평행하게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OP 벡터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 그러니까 OP랑 평행한 단위 벡터로 x축과 평행한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단위 벡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OP 벡터는 그 단위 벡터의 1 플러스 2 사인 세타배 상수배를 해준 거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제 방향이 같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이게 OP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 또는 사실은 파이 플러스 세타긴 해요. 반대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 자, 여튼 이런 사실을 관찰을 해보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OP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 처음에 뭐 세타겠죠. 이게 이제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처음에 세타가 0일 때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느낌인 거냐면 세타가 증가하면 이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x, y가 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각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시초선이라면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동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근데 그 동경이 움직일 때 그 위에서 이제 계속 P가 변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거리가 얼마냐면 여기다 0을 대입하시면 1이죠. 거리는 1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타가 0일 때 x, y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그게 이게 점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변해요. 그죠? 그래서 세타가 증가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도 증가하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보시면 사인 세타라는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2 사인 세타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점점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1부터 3까지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때가 최대죠. 이때가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되고, 그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되고 다시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타가 파이가 될 때, 그죠? 세타가 파이가 될 때 1이 돼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 돼요.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P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처음엔 1이었다가 그 다음 3이었다가 그 다음 1이 된다 이 얘기죠. 괜찮죠? 자 근데 자 세타가 뭐가 될 때 6분의 7파이가 될 때 그때 1 플러스 2 사인 세타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6분의 7파이가 될 때 다시 말하면 6분의 7파이만큼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 돼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줄어들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그럼 6분의 7파이부터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음수잖아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죠.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즉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의 반대 방향 1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벡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점점 커지잖아요. 세타가 파이가 될 때,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될 때 1 플러스 2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절대값이 1로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가지고 점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다가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될 때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 점으로 찍힌다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y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였으면 그죠? 이거는 그냥 그죠? 이거는 그냥 0부터 1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0부터 점점 증가해가지고 1까지 이렇게 갔겠죠. 만약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근데 지금 이걸 원점 대칭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의 그림은 그러니까 이 초록색의 그림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원점 대칭한 거라고요. 이 P라는 건 원점 대칭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원점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얘기를 한 거고. 똑같이 세타가 이제 좀 더 증가하면 2분의 3파이에서 좀 더 증가하면 1에서 다시 0으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타가 6분의 11파이일 때 세타가 6분의 11파이일 때 다시 0에서 시작해서 1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됐죠?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죠? 좀 헷갈리고 극좌표계를 여러분이 뒤에서 공부하시면 이 곡선을 여러분이 R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져 가지고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긴 한데 그때 뒤에 가서 조금 더 익숙해질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럼 극좌표계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했냐 여기서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꼭 극좌표계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좀 낯선 형태가 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좀 다양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꼭 극좌표계로 주어진 형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연습해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0,a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이 원이 있어요. 이 원 위에 점 0,2a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직선 제1사분면과 직선 y는 2a 위에 있는 점, 제가 약간 오타를 낸 거 같네요. 좀 이따 수정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체크를 해놔야 돼. 네. 직선 y는 2a와 이게 y는 2a고요. 그 다음에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n에 대해서 여기에 n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선분 ON이 원 C와 만나는 점, 선분 ON이 원 C와 만나는 점, 이 점이죠. 이 점을 M이라고 합시다. 이 점을 M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OP는 MN이 되도록, OP라는 것이 MN이 되도록, MN이라는 이 길이가 OP의 길이랑 같아지도록 이렇게 P를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점 P의 자취를 각 AON은 T를 매개변수로 하여 나타내시오. 각 AOM, 즉 이 각을 T로 해서 P의 좌표를 이제 표현하라는 거죠. 이 좌표를 T라고 할 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P의 좌표를 우리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P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이 각이 T라는 걸 아는 거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그죠? Y좌표는 OP 길이의 코사인 T, X좌표는 OP 길이의 사인 T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OP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MN의 길이만 찾으면 끝이겠죠. 맞아요. MN의 길이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P는 좀 무시를 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N이 있고 이게 T고 여기가 M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MN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 열심히 찾을 수 있겠지만 좀 중학도형을 활용을 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 M을 이렇게 있게 되면,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A랑 M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수직이잖아요. 이게 왜 수직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길이가 지름이니까 우리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되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 이 각이 이제 직각이겠죠. 여기가 180도니까 맞아요. 이게 중심각, 이게 원주각. 그래서 여기 9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직각, 이것도 직각이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보는 닮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여기가 2a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2a이기 때문에 MN 길이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MN 길이. 이 길이도 알죠? 2a 얼마일까요? 탄젠트 t겠죠? 이게 t니까, 이게 각 t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t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N의 길이는 2a 탄젠트 t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선분 MN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또 이 길이는 얼마죠? 2a의 시컨트 t인가요? 2a 시컨트 t.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2a 탄젠트 t는 MN의 길이, 이거의 제곱은 MN 길이 곱하기 2a의 시컨트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MN의 길이는 2a의 탄젠트 제곱 t의 코사인 t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이게 MN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OP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P의 좌표를 찾은 거죠? 네, P의 좌표는 OP에다가 sin t를 곱해주면 X좌표가 나오죠. OP에다가 sin t를 곱해주면 2a 탄젠트 제곱 t의 코사인 t의 sin t 이렇게 되겠고요. 그 OP의 길이에 코사인 t를 곱해주면 Y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2a의 탄젠트 제곱 t의 코사인 t의 코사인 t 이렇게 해주면 P의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뭐 더 정리하려면 정리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사인 제곱 t겠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긴 합니다. 더 정리하시고 싶으시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뭐 여기까지 일단 뭐 문제 1번 이렇게 풀면 되고요. 뭐 어쨌든 간에 구했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고, 곡선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냐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이 y는 2a가 점근선이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2a의 사인 제곱 t잖아요. 그럼 얘는 2a보다 작거나 같겠죠. t가 증가하면 우리가 이 t 각이 증가하면 사인 t도
증가하죠. 왜냐하면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변하니까. 그래서 사인 제곱 t가 이제 점점 2분의 파이로 가면 갈수록 사인 제곱 t도 1로 가니까 y는 2가 점근선이라는 사실도 수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이제 문제 2번인데 우리 사이클로이드 제가 처음 설명했을 때 뭐 등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단가가 곡선이라는 성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등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단강하 곡선임을 증명하는 건 변분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못할 건 없는데 증명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편미분 이런 것도 쓰고 해가지고 뭐 미적분학 과정에서 못할 건 없지만 굳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리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해 보시든 아니면은 나중에 자 미분기하 시간에 이걸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미분기하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변분법에 대한 얘기를 여튼 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안 하겠다. 최단공하고선의 증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등시성만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해요. 자, 등시성이라는 게 뭐냐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좌표 표면 위에 사이클로이드가 있는데 지금 x는 a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y는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봤었던 사이클로이드는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었던 그 사이클로이드에다가 기존에 봤었던 사이클로이드의 y좌표에 지금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사이클로이드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이클로이드가 y좌표가 반대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떨어뜨릴 거라서 그래요. 자,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사이클로이드 그림이 되고 a는 양수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를 따라서 원점에 가만히 이렇게 놓여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놓여있는데 얘가 이제 A라는 이 점에서 이 B라는 점,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죠. 이 점이 이제 A파이 콤마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파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을 때 A파이가 아닌데 파이죠? 파이 아닌가? A파이 맞아요. A파이 맞아요. A파이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이 공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걸리는 시간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났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이제 거리 속력 시간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속도를 적분하면 혹은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 위치 함수 또는 변이죠.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변이는 이제 위치 함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고 그냥 위치 함수를 미분하든 변이를 미분하든 속도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이걸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동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 나온다 이랬어요. 두 개는 다른 얘기죠.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동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 된다. 뭐 이거는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스칼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벡터의 개념입니다. 2차원, 3차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벡터로 나오죠. 그래서 위치 함수를 미분한 속도가 된다. 근데 이동 거리는 스칼라예요. 얘는 방향이 없어요. 이동 거리는 미분하면 속력이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쓸 거예요. 이 속도를 쓰지 않을 거고요. 방향이 이제 2차원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이걸 쓰지 않고 2번을 쓸 겁니다. 2번을 쓸 거고 1번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나중에 미적분학 2에서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과정이 없죠. 예전에는 한 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기하 벡터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걸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 우리는 이걸 쓸 겁니다. 이동거리 미분하면 속력이다. 네, 이걸 쓸 거고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동거리를 여러분이 S라고 하고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겠죠? 속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힌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속력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해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A에서 이렇게 B까지 떨어질 때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였죠. 그러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 0이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운동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B점의 물체가 위치했을 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2분의 1 mv 제곱, 질량을 m이라 했겠죠. 물체 질량을. 이게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에서 나왔다. 근데 A점에서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높이가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2의 2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어야지. 2의 2면 양수니까 2분의 1 곱하기 미안해요.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높이 2에 이렇게 우리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속력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혹은 좀 일반적인 B점 말고 이렇게 중간에서 뭐 P라고 해볼까요? 중간 P에서의 우리 속력도 찾을 수 있겠죠. 여기 P에서의 우리 P에서의 그 높이는 우리가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높이는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러니까 mg의 마이너스 y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에서의 속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속력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니까. 속력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에서 B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찾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속력을 알고 있으면 양변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할 것이며 사실은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속력에 대한 함수가 지금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시간에 대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t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t를 대입해서 또 이동 거리를 뭐 거리는 아니까 뭐 거리는 안다고 쳐도 그걸 또 t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가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물론 못할 건 없겠지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방식은 뭐냐면 역함수 미분법을 쓰는 겁니다. 자, s가 t에 대한 증가함수죠. t가 증가하면 그죠? 시간이 흐르면 이동하잖아요. 이동거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s가 t에 대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dt, ds를 v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t를 s에 대한 함수로 보는 겁니다. 약간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을 s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속력이 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은 속력을 적분해서 나온 거겠죠. 괜찮죠? 속력을 거리에 대해서, 이동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시간이 나오는 거고,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뭐 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변했겠죠. 괜찮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분하시면 v제곱은 2g의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러니까 v는 루트 마이너스 2gy잖아요. 그러니까 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부터 네모까지 루트 마이너스 2gy 분의 1의 d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ds를 y에 대한 식으로 고쳐가지고 적분해주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x를 그럼 또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그냥 x를 y에 대해 정리하지 말고 그냥 세타에 대해 전부 다 정리하자. 전부 세타로 바꾸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전부 세타로 바꿀 겁니다. 괜찮죠? 전부 세타로 바꿀 거예요. y도 세타에 대해서 s도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적분 구간도 세타에 대해서 바뀌겠죠. 자, 해볼게요. 자, 적분 구간은 처음에 여기 있었을 때 세타는 0이잖아요. 0부터 그 다음 여기 썼을 때 세타는 얼마예요? 파이죠?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루트, 자 y 좌표는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g의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ds를 바꿔야 되는데 자 ds는 여기서 해볼게요. 자 ds는 루트 dx d세타 제곱 플러스 dy d세타의 제곱이 d세타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죠? 이거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얘 미분하시면 a 사인 세타잖아요.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 루트에 a 제곱에 좀 지저분하긴 한데 a는 끌어낼게요. a 루트에 a는 양수니까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 하시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하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우리 반각 공식 얘기했었어요. 반각 공식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a의 절대값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럼 ds 우리 어떻게 쓴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2a의 절대값 사인 2분의 세타로 쓴다고요. 근데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미 있어가지고 굳이 고칠 필요 없겠다. 안 고칠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할게요. a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 상태로 할게요. a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약분되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a 약분해서 루트 2 나오니까 루트 g분의 a의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깔끔하게 약분되죠? 좋아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a 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a가 커지면 당연히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 약간 여기선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예전 논술 문제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등시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등시성이란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났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여기서 오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사이클로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실 처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가만히 놨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상황 1이고요. 상황 2예요. 그리고 t는 0일 때 처음 위치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사이클로이드는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겠죠. 사이클로이드는 똑같이 이제 있고 우리가 좀 작게 그려야겠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t가 0일 때 t가 이제 점점 증가하면서 이게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할게요. 자, 사이클로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사이클로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공이 처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일 위에 놓은 거고 하나는 제일 조금 아래 놓은 거예요. 자, t가 증가하면서 이 위치로 얘가 이렇게 갔다고 쳐봅시다. 괜찮죠? 이 위치로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약간 내려가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또 가면 또 내려가긴 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더 1초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속력이 0이었죠.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그냥 가만히 놨으니까 이 점에서 여기서 속력은 0이었거든요. 근데 t는 1에서 이 점에서의 속력은 지금 굴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속력이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엔 여기가 0이었고 얘는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1초 더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공을 가만히 놓는 거랑 아니면 여러분이 미는 거랑 누가 더 빨리 떨어지겠어요? 미는 게 더 빨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처음에 가만히 놨을 때부터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가만히 이제 A라는 점에서 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A에서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아래에서 놨을 때도 똑같이 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A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가 있고요. 처음 위치가 이번에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는데 처음 위치 A'이 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고 이 A'의 좌표를 제가
세타는 세타 제로라고 해볼게요. 여기 세타는 0이고 여기 세타가 파이인 지점이겠죠. 세타는 세타 제로에서 우리 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는 a 곱하기 세타 제로 빼기 사인 세타 제로 콤마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a 프라임 좌표가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물체를 가만히 놨을 때 B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고 결국 속력을 여러분이 구하셔야겠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속력을 우리 거리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B 지점에서 그러니까 뭐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 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의 속력이 2분의 1 mv 제곱이었다면 그리고 이 위치를 제가 a 곱하기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콤마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세타는 세타에서의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높이 차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mg 곱하기 높이 차를 하시면 위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높이 차는 얼마냐면 a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1에서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빼시면 a 곱하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제로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이제 물체의 이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부터 나왔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식이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속력은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mm 지우고 2 넘기면 2ga의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을 거리에 대해 적분하면 이동 거리에 대해 적분하면 나온다. 근데 그 속력을 거리에 대해 적분하는 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꿀 것이다. 괜찮죠? 자, 처음에 세타는 세타 제로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파이까지 갑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속력은 루트 2ga의 코사인 세타 제로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거리는 아까 똑같죠? 네, 거리 ds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a 곱하기 루트 v분의 1 ds였죠. 죄송합니다. v분의 1 ds였어요. 루트 2ga의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ds가 아까 뭐였냐면 ds가 기억이 안 났어. a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이 적분이 조금 사실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일단 상수는 다 꺼내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a가 a 꺼내시고 여기 2 약분되죠? 2 약분되고 꺼내주시면 루트 g분의 1을 꺼낼 수 있어요.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세타 제로부터 파이까지 루트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약간 좀 힘들거든요. 이 적분이. 잘 보세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어스트러스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도 뭐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할 방법은 뭐냐면 반각 공식을 좀 쓰려고 해요.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어요?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도 2 사인 제곱에 2분의 세타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는 좀 다르게 하자.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니까 여기 있는 분자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2의 절대값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 일단 분모를 바꿀 건데 분모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로가 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코사인 세타 제로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 걸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제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썼는지가 대충 눈치가 채지실 건데 이렇게 코사인, 사인으로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는 뭐냐면 코사인을 t라고 치환하면 우리가 사인 d세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르게 이렇게 치환한 거예요. 좋아요. 이 약분을 하시고 그죠? 이렇게 루트 씌우시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는 지금 세타가 세타 제로부터 파이까지 변한다는 얘기는 세타 제로는 0과 파이 사이 있으니까 세타가 0과 파이 사이 있거든요. 그럼 사인 2분의 세타는 양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걸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시면 자, 코사인 2분의 세타를 t라고 치환하면은 이제 얘가 좀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2분의 세타 제로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제가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g분의 a의 인테그랄 세타 제로부터 파이까지 자,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뭐가 되냐면 t 제곱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 제로의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시면 dt는 자 이거 상수예요. 코사인 2분의 세타 제로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분의 세타의 d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세타 d세타라는 걸 뭐라고 고칠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넘겨야지.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그죠? 코사인 2분의 세타 제로의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약분되니까 또 t로 치환했으니까 t도 지금 적분 구간도 바뀌어야죠. 네, 적분 구간도 바꾸겠습니다.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t 값은 얼마냐면 1이죠. 그리고 세타가 파이 할 때 t 값은 0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바꿨어요. 자, 코사인 이런 거 다 없어졌죠. 자, 마이너스는 적분 구간 바꾸는 데 쓰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뀌고 루트 1 빼기 t 제곱분의 2dt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시겠죠? 이거 뭘 미분한 거죠? 아크사인 t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g분의 a에 2에다가 아크사인 t에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된다. 아크사인 1은 우리 2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죠? 0 대입하면 0이고 그래서 파이 루트 g분의 이렇게 상수값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 제로에 의존하지 않죠. 세타 제로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2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등시성이라는 게 성립하는구나 체크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조금 복잡해요.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최단 강화 곡선에 대해서 약간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게 제일 최단 강화 곡선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물체가 이제 여러 가지 미끄럼틀이 있어요. 뭐 하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러니까 여점에서 여점까지 이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제 미끄럼틀을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미끄럼틀을 설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경사가 급한 미끄럼틀을 이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로 이렇게 미끄럼틀을 설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이 이렇게 굴러갈 때 이게 제일 빨리 떨어지는 그 방식이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그 미끄럼틀을 설계할 때 이 공이 제일 빨리 떨어진다. 그게 이제 최단 강화 곡선의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 사이클로이드 최단 강화 곡선 이렇게 쳐보시면 실험 영상도 많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공을 떨어뜨려 보면 얘가 제일 빨리 떨어져요.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이제 예전 논술 문제에서는 이게 직선보다 더 빠르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문제도 가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모든 곡선 중에 최단 강하다, 제일 빠르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고 편미분 공부하고 이래야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냥 특수한 케이스인 직선보다 빠르다 아니면 원보다 빠르다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부등식 잘 이용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거라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탐구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이클로이드가 제일 빠르다 이 얘기예요. 좋아요. 자 이제 문제 3번 넘어가죠.
사이클로이드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누가 내가 이거 먼저 했다 이렇게 러브콜이 되게 많았던 그런 곡선이에요. 자, 하여튼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 미분 가능한 곡선 xt, yt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사인 t, 사인 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거죠, 곡선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매개하지 않고 코사인 2t, 사인 2t 이렇게 매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수를 좀 다르게 볼까요? 코사인 2s, 사인 2s 이렇게 매개화를 한 거예요. 이 두 곡선을 내가 만약에 t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 이렇게 나와 있고 s는 0부터 파이까지 변할 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두 곡선이 다른 곡선일까요? 별로 달라 보이진 않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xt, yt에다가 t는 gs라는 이 식을 넣어서 x, gs, ygs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t 대신에 ES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t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한다는 게 s가 0부터 파이까지 변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2파이라고 쓰면 얘는 두 번 도는 거니까 같은 곡선이 아니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t가 만약 a부터 b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친다면 이게 GS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거랑 같은 말. 얘랑 같은 말이 C부터 D까지 변하는 거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좀 같은 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 다른 곡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 돼야 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야지 우리 같은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을 주게 되냐면 자 xt, yt라는 이 곡선을 t는 gs라는 함수를 줘가지고 x, gs, y, gs라는 약간 새로운 매개화를 줬을 때 이거를 재매개화라고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고 g라는 이 함수가 이렇게 매개화하는 이 재매개화하는 약간 변수를 연결해주는 그 함수가 일단 C, D, A, B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야 돼요. 이 함수가 일단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가 C부터 D까지 변한다는 거랑 GS가 A부터 B까지 변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T가 A에서 B까지 변하면 그러니까 T가 이제 GS라고 한 거니까 맞죠? GS가 A부터 B까지 변한다는 게 S가 C부터 D까지 변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다. S가 C부터 D까지 변한다는 게 GS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거랑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S랑 GS 간에 1대1 대응. 이렇게 설명하면 이상한가? 그러니까 T랑 S 간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가 예를 들어 3이면 그에 대응하는 S가 얼마인지 딱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T랑 S 간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매개화는 이 변수랑 이 변수 간에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 G라는 게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편의상 보통 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도 연속이다 이런 조건을 적어요. 그리고 역함수도 있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도 있고 그 역함수도 연속 미분 가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어야 된다. 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제 보통 재매개화라고 하고요. 뭐 조금 더 조건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고 대부분 그냥 이 정도로 준다. 필요한 만큼 보통 줍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여튼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재매개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곡선을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원이라는 곡선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매개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재매개와 관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두 곡선은 재매개와 관계가 아닌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재매개화를 하면 우리가 결국 같은 곡선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곡선의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이 같아지게 됩니다. 다시
곡선이 재매개와 관계 있으면 그러면 기하학적 성질이 같아요. 여기서 기하학적 성질이라는 건 곡선의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성질이 되겠어요. 그죠? 뭐 삼각형에서 우리가 뭐 길이, 넓이 뭐 이런 것들 기하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재매개와 관계 있으면 기하학적 성질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xt, yt로 매개화를 했을 때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체크해보고, 두 번째 이걸 재매개화해서 xgs, ygs 이렇게 재매개화를 했을 때 곡선의 길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보고 그게 실제로 같아질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길이를 구해봅시다. 길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x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t의 제곱 dt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길이 구해볼게요. 얘는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그죠? c부터 d까지 루트, 자, 이거 미분하시면 x 프라임 gs g 프라임 s 제곱, 그죠? 이거의 전체 제곱, 그죠? 플러스 y 프라임 gs 그리고 g 프라임 s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ds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자, 얘랑 같은지가 궁금한 겁니다. 재매개화 했을 때 길이가 같아지는지가 궁금한 거죠. 같은 곡선을 가리키니까 길이가 같은지 궁금한 건데, 근데 얘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g 프라임 s 제곱을 제가 꺼내고 싶거든요. 근데 꺼낼 때 이게 절대값 g 프라임 s로 나오잖아요. 그죠? 절대값 g 프라임 s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g 프라임 s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약간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음수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는 성질은 바로 g 프라임은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입니다. 네,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g 프라임이 우리가 연속 미분 가능하다 했잖아요. g가 연속 미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g 프라임은 연속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연속 함수란 말이에요. g 프라임이 만약에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다 쳐봐요. 그죠? 그러면은 양수에서 음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점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연속이니까 사이값 정리에서 언젠간 0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한다. 양수에서 0 됐다가 음수 되고 뭐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이 극점이 되어서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니까 이게 이 g라는 함수가, 이게 이제 g 프라임의 그래프잖아요. g라는 함수가 증가다 감소하는 모양이 그려질 수밖에 없죠. 괜찮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약간 사실은 이 논법을 쓰려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대충 그렇잖아요. 대충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여튼 g 프라임이 이제 양수가 있는 점이 있고 음수가 있는 점이 있으면 이게 언젠가 0이 되는 점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사이값 정리에서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거니까 증가나 감소하는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죠, g가. 근데 g는 아까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순이죠. 그러니까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거를 g 프라임이 우리가 그러니까 왜 연속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줬는지 알겠죠? 그래서 g 프라임 s가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입니다. g 프라임 s가 항상 양수인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걸 따로따로 해볼게요. 자, g 프라임 s가 양수면은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그냥 g 프라임 s의 루트 x 프라임 gs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gs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텐데 ds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이제 우리가 치환적분법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gs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자, c부터 gs를 지금 t라고 치환했어요. 그러면은 s가 c일 때 t 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고 s가 d일 때 t 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금 g라는 이 함수가 c, d에서 a, b로 가는 함수거든요. 맞죠? 근데 g가 지금 어떤 함수?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0이어도 되긴 합니다. 여튼 0 이상이면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C에서 C일 때 최소값 A가 생겨야 되고 증가함수니까 D일 때 최대값 B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C는 A고 GD는 B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돼요. 그리고 GS를 T라고 치환하면 X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T의 제곱 G 프라임에서 DS는 DT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G 프라임S가 0 이하인 경우는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마이너스 G 프라임S의 루트 X 프라임 GS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GS의 제곱에 DS가 되는데 우리가 GS를 T라고 치환하면 이 경우에는 GS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GS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하면 GS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GC 값이 최대값인 B가 나오고요. GD가 최소값인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C가 B니까 B, 그 다음에 GD가 A니까 A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자 GS를 T라고 치환했어요. 그리고 G 프라임에서 DS가 DT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적분 구간 바꾸는 데 쓴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T의 제곱 DT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양수든 음수든 증가하든 감소하든 결국 똑같다. 다시 말하면 이 초록색 값은 이 값이랑 똑같다.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재매개화를 하기 전 곡선의 길이와 재매개화를 한 후 곡선의 길이가 일치함을 보인 거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뭐 이제 곡선 아래 밑넓이 뭐 이런 것도 같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굳이 하진 않을 텐데 여튼 네, 이런 걸로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재매개화에 대해 불변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미분기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재매개화에 대해서 우리 미적분학 2에서도 꽤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곡선의 매개화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해봤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극좌표계, 지금까지 우리가 직교좌표계라는 걸 주로 다뤘거든요. 그래서 X축, Y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을 X좌표랑 Y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들, 그거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극좌표계에서는 좀 새로운 방식, 우리가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좀 새로운 방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많이 나오고 응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